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더 해빙의 저자 이서윤 작가님이 예전에 쓰신 책 운 준비한 미래 가져와 봤어요. 제가 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운에 대한 공부를 저도 조금 했는데, 공부할 때 제가 느낀 게, 내가 뭔가 달리기를 막 하고 있을 때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알면 좋겠다. 골프 같은 거 칠 때도 바람의 방향을 보고서 공을 날려야 되잖아요. 근데 막 나는 이 방향인 줄 알고 막 무조건 날리는데 안 날아가겠죠. 내가 마라톤을 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바람이 내 머리 뒤에서 불어오면 너무 좋겠죠. 날씨가 눈이 많이 온다거나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는 오늘 기상 환경이 좀 쾌적하고 맑고 그러면 좋겠죠. 저는 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오늘 공부하니까 좋은 점이 마음이 편해지고 적게 노력하고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자연의 이치를 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영국의 어떤 대학 교수가 행운 훈련 교실이라는 걸 두고 이제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이 잘 따르는 사람 공통점과 행동 강령을 안내했대요. 교육생 가운데 80% 이상이 내가 불운하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행운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대요. 일부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직장을 찾는 등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원래 본인이 행운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감이 더 강화되고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삶의 태도예요.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내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저는 제가 운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돈도 되게 잘 벌기 시작했고,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많이 쉬고 많이 얻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었어요. 운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야 돈을 벌지, 뼈 빠지게 노력해야 성공해,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라는 것이 많을수록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자, 칼 융은요 이런 얘기 했대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사람들 삶에서 막 일어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래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이 죽는다거나 오랜 친구와 만나거나 사업적인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로또 당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 및 무의식과 연결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동시성의 원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아마 김유라 TV를 알게 되셨을 거예요. 어떤 순간부터 어떤 계기로 책을 읽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네. 잘 오셨어요. 토성 리턴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아마 점성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토성의 주기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 삶에 28에서 30살 요때쯤에 어떤 일들이 생긴대요. 이 시기에 닥치는 시련들을 거부하지 말고 겪어내세요. 토성의 별명은 엄격한 스승입니다. 직업적으로 시련을 겪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등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빌 클린턴은 28살에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했다 고배를 맛보았고요. 정주영은 29살에 강제 합병을 당해서 사업을 접어야만 됐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훌쩍 크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이 시련을 긍정적으로 보고 기회를 만든다면 당신을 놀라게 할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대요. 만성 간염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손정의는 자신의 토성 리턴이 끝난 후 완치 판정을 받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제가 펀드 투자에서 금융위기 때 쫄딱 망하고요. 쫄딱 내가 망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가 한 2009년도였어요. 2008년도에 아이를 낳았고 2009년도에 경제도 너무 어렵고 돈 문제도 그렇고 해서 2010년도에 제가 28살 이 토성 리턴의 이런 주기에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빌라에서 물도 새고 곰팡이도 생기고 바퀴벌레는 매일 나와 함께하는 친구였어요. 네, 개미, 거미, 공벌레, 지네 이런 것들.
쥐는 없었어요. 네, 쥐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다행이죠. 쥐 없어서. 그리고 감사한 거는 모기가 없었어요. 이상하죠. 모기가 없더라고요. 1층 빌라인데. 그래서 와, 모기 물리면 밤에 잠 못 자는데 모기 없어서 잘 살았습니다. 어쨌든 28에 빌라로 이사를 해서 둘째를 출산을 하고 그랬죠. 힘들었죠. 나의 성장통이었어요. 이런 시련을 긍정적으로 보래요.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좀 고생하면 나중에 부자로 잘 살 거야. 확신이 있었어요. 완벽한 확신. 왜냐면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거기 빌라 이사 가서 관리비도 아까운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 10만 원 요것도 아까워서 빌라에서 물감 뭐 10,000원, 뭐 가스비 10,000원, 막 이렇게 전기세도 막 15,000원, 막 이렇게 쓰고 살았거든요. 전기 한 달에 150kW 막 그렇게 쓰고 살았죠. 그래요. 독서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독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시련을 이겨냈는지를 봤어요.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의 운세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타이밍과 방향이래요. 좋은 타이밍, 방향의 선택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행운의 시작임과 동시에 운명까지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라고 했어요. 좋은 타이밍과 좋은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저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이 내가 이것을 하기에 좋은 타이밍인가? 아닌가? 네, 그런 많은 저자들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운은 이런 거래요. 작은 가게의 주인이 소위 대박이 나서 매일 돈을 쓸어 담는 경우. 그릇은 작지만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거죠. 연간 매출액 1,000억 원대를 꾸준히 유지해 오던 중견기업 사장이 예기치 않은 실수로 부도 위기에 처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대요. 그릇이 크겠죠. 1,000억 정도 매출이면. 근데 그릇이 큰데 운이 이제 나빠지니까 확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행업, 항공, 지금 완전 비행기 멈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행이나 거대 항공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그죠? 지금 항공사 인수합병 다 스톱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운이죠. 운이 안 좋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타고난 그릇을 키우면 좋다고 합니다. 타고난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 내가 정말 빠르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쁜 얼굴 자체가 관상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게 되고 이는 아름다운 인연을 불러오게 된다라고 해요. 마음이 맑은 사람은 얼굴에 좋은 기운이 넘치고 눈도 맑게 빛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얼굴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재운이 강한 사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저도 이제 오늘 공부할 때 돈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벌고 많이 벌고 쉽게 벌까를 고민했어요. 재운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특징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돈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나는 충분히 돈이 있다. 재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돈이라는 에너지가 흘러들어오도록 물길을 만든대요. 적절한 투자를 통해 돈을 내보내고 흐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들어오는 흐름을 더욱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에너지 순환에 따르는 재운의 활용법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 재운이 좋으신 분들은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더 크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쁨으로 돈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투자의 개념이죠. 소비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돌아오고 믿고 돌아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재운이 강한 사람은 피해의식이 없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입니다.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겨도 그래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인간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가려 사귄다고 합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싸움을 벌여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소송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별표할게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존재한다면 전화도 받지 말고 카카오톡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 배신하고 나를 이용하고 자꾸 전화해서 막 머리 복잡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에너지와 시간을 줄 수 없어요. 재운이 강한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가깝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까칠하다는 평을 듣는 게 싸가지 없고 나빠서가 아니라 막 착한 척, 다정한 척, 예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안 되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자들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못 만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바쁘신가 보다 이러고 그냥 끝이에요. 네. 뭐 까칠하다라고 뭐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자, 운에서는요, 타이밍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계약일이 중요합니다. 계약한 날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잔금을 치르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잔금을 치르는 날짜는 정말 중요하지 않죠. 계약한 그날의 시세로 우리가 사고 팔고를 결정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날의 운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는 날 컨디션이 좋아서 잘 봐야죠. 발표 날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은요, 좋은 시기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힘든 일이 닥쳐도 방패막이가 된대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수확하는 사람은 거의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씨앗을 많이 뿌려놨어요. 좋은 타이밍에 씨앗을 뿌려놨더니 올해 초에 로나 때문에 강의 다 취소되고 일이 하나도 없고 수입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씨앗을 뿌려놓은 걸로부터 다시 돈이 회수가 됐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죠. 네, 운이 좋은 시기에 내가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자 부모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많이 이제 상속받고 뭐 부동산 관련 이렇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뭐 상속 증여받는 거 많이 보잖아요. 진짜 자식은 부동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물려받아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여기에 그 얘기가 있어서 되게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랑 동생한테 땅을 줬는데 장남에게는 좋은 땅을 주고요. 차남에게는 마을 뒷산 같은 산을 줬대요. 근데 형은요, 몇 년 사이에 고향에 있는 농가 밭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을 일이 없어. 나 이 돈 가지고 딴 거 할 거야.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뒷동산을 가지고 있던 동생은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사업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이거 뭐 쉽게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지구에 포함되면서 한꺼번에 100억 원대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이분이 사업을 확장해서 중견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게 했대요. 아마도 뭐 혁신도시 근처거나 세종시 뭐 이런 쪽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은요, 소유한 사람 운에 따르는 거래요. 다시 설명하자면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을 때 형은 운이 좋지 않은 시기였고 동생은 운이 좋은 시기였대요. 동생이 막 운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였던 거예요. 상속할 때는 아들의 운에 따른대요.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도 각기 다른 운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부자가 죽으면요, 자식은 그 땅과 빌딩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저도 부동산을 보러 다닐 때, 아니, 좋은 걸 왜 팔지? 지금 팔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딱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뭐 상속을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상속을 받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들고 있던 이 땅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자식이. 지금부터 상승인데 왜 지금 팔지? 저는 이제 그런 걸
봤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자들이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부자들도 다 죽어요. 다 죽고 자식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 상속을 받아서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를 만한 부동산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 투자를 제가 안 도와주고 특히 가족들 투자 별로 안 도와줘요. 이유는 운이 나쁜 사람을 도와주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나만 욕먹어요. 제가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뭔가를 투자를 할 때 불평불만이 많아요.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뭐 세입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집이 뭐 곰팡이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예, 집주인이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걸 느껴서 다시는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안 도와줍니다.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 있나요? 너무 이제 그런 걸 많이 신뢰하면은 계속 그런 것만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매년. 직업운에 대한 상담을 이분이 하시는데 수천 년 전의 원리만으로 적성을 찾는 명리학적 해법이 이 현대 사회를 이렇게 대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대와 직업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전적인 해석만으로는 불가능하대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보세요. 저도 제가 이제 제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요. 제 사주가 되게 사실 이렇게 딱 봤을 때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확 쏠려 있어요. 저는 글자가 3글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 팔자가 8글자잖아요. 8글자가 다양한 게 아니라 3가지 이제 그 오행밖에 없는 치우친 사주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 봤을 때는 이제 뭐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저의 재능을 잘 활용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좋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여자의 몸으로 아이 셋 있는 엄마의 몸으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돈도 벌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죠.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혹은 50년 전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손빨래하고 밥하고 방망이로 빨래질하면서 밥 매면서 살았겠죠. 이 시대상과 이런 테크놀로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느냐 혹은 저기 오지에 있는 어떤 원주민 국가에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요. 일단 저는 운이 좋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고서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진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악연이 끊어진대요. 나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나쁜 감정을 불러오는 인연이 정리가 된대요. 뭐 배신을 당했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혼을 하거나 헤어질 수도 있겠죠, 누군가와. 세 번째, 단점을 인정하되 얽매이지 않는다. 나의 학력, 외모, 재산, 인맥 이런 것들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 내가 그냥 이렇게 부족해. 하지만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번째,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남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남이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나를 믿고 나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된대요. 비즈니스 손실, 동료와의 불화, 건강의 문제에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같은 걸 잘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여섯 번째,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운이 좋아지며 일이 막 들어옵니다. 제가 책을 여러 권 냈지만 한 번도 출판사에 제가 책을 내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요. 출판사가 항상 먼저.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 항상 강의 업체에서 저한테 먼저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방송도 마찬가지. 한 번도 제가 방송하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제가 그래서 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남들은 강의하고 책 내고 방송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나는 왜 이게 몇 년 동안 일이 계속 들어오지? 그렇게 그걸 내가 이제 막 운을 막 공부를 했죠. 신기하죠? 새로운 일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고질병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건강이 좋아져요. 뭐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게 옛날보다 점점 좋아집니다.
8번째, 가족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아이를 낳거나 형제가 결혼하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서 집안에 경사가 생깁니다. 9번째, 취향의 변화가 생깁니다. 좋아하는 색깔, 헤어스타일, 취미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도 저의 헤어스타일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운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10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다.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는 경향이 사라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의 꿈에 도전한다. 네. 운이 나쁠 때는요, 과거만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왜 그런 남자를 만났지?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또 뭐가 있지? 내가 옛날에 우리 애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옛날에 그 부동산을 샀어야만 되는데, 내가 옛날에 그 전공을 하면 안 됐어.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내가 왜 그 대학을 갔을까? 내가 왜 그 직업을 골랐을까? 등등등. 내가 그걸 왜 안 했을까? 그걸 왜 했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과거에 얽매이면서 지금 나 자신을 하찮게 봅니다. 아유, 옛날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야 라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미래를 향해서 지금 막 씨를 뿌리게 돼요. 씨 뿌리나 정신이 없어요. 이 씨앗들이 미래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김유라TV 함께하고 있는 것도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운 좋아져서 준비된 미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운 준비하는 미래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